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어서라 김설아입니다. 오늘은요, 발표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까 합니다. 나는 발표를 할 때 목소리가 떨린다. 그리고 나는 발표를 하면 긴장이 너무 돼서 발표하기가 싫고, 나는 발표한 경험이 많이 없는데 요즘 들어서 발표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데,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셔서 이 영상을 검색하시다가 우연히 일어서라를 구독하게 되실 겁니다. 발표는 사실 별게 아니에요. 발표는 매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발표인데, 그 이유는 발표라는 말 자체에서 주어지는 의미가 있죠. 우리에게는 준비할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라는 거는 내가 갑자기 즉흥적으로 나와서 막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준비한 무언가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매우 쉽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까지 우리는 발표를 어렵게 느꼈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발표를 진짜로 어렵게 해서 그래요. 혹시 이렇게 막 대본 쓰시나요? 대본을 쓰는데 지금 글자 보이세요? 이렇게 깨알같이 작은 시폰트로 해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거를 읽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안 그래도 떨리는데 이 글씨가 눈에 들어올까요? 읽다가 내가 어디 읽고 있는지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발표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읽기만 잘해도 되는 게 뭐예요? 발표예요. 왜냐면 준비할 시간이 주어지니까. 내가 주어진 준비된 시간에 작성한 이 원고를 읽기만 잘해도 되는 게 발표인데, 나는 이 읽는 거조차가 안 되는 거죠. 자, 쉽게 발표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폰트를 키우세요. 내 눈에 한눈에 시원하게 들어올 수 있는 크기로 키우셔야 됩니다. 이 10폰트 절대 안 돼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긴장했기 때문에 어디 읽고 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요. 글씨가 너무 깨알 같아서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20폰트 이상으로 키우셔야 되고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글씨를 읽을 수 있는 단락을 놓고 그 중간에 스페이스를 다 띄우셔야 됩니다. 자, 제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지금 보고 읽는 건 아니지만 저도 이렇게 스페이스를 띄워놓고, 제가 대본을 작성할 때부터 저는 제가 쉬는 공간을 만들어놔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내가 누군가 앞에서 글을 읽기 시작했는데 띄어서 읽을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 놓지 않고 계속 읽어 내려간다면,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 여백도 없어요. 다 채워져 있는 그런 글을 내가 계속 읽어야 한다면, 저라도 너무 긴장이 돼서 아마 못 읽을걸요? 저는요,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읽는 거나 아니면은 뭐 진행을 맡기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대본을 저에게 보내면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뭐냐면, 이렇게 내가 읽을 수 있도록 엔터를 쳐가면서 글을 내 호흡에 맞추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생각보다 그렇게 길게 할 수가 없어요. 제 지금 말 한번 받아 적어 볼까요? 굉장히 짧죠? 이렇게 짧게 말을 해야지 내 호흡이 딸리지 않고 읽을 수가 있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문어체로 발표를 준비를 해요. 그렇다 보니까 발표할 때는 어때요? 그거 읽으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발표는 매우 쉽다. 그런데 어려운 이유는 뭐라고요? 여러분이 너무 어렵게 준비를 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글씨부터 보기 좋게 시원하게 늘리고 엔터 팍팍팍팍 쳐서 이 사이의 간격을 만드셔야 돼요. 시상식에서 이렇게 대본 보면서 진행을 하는 것을 보시면 어떻게 생겼죠? 대본이? 한 요만하죠? 이렇게 반 정도 접어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거 하나 이렇게 들고 있죠. 한쪽 손을 이렇게 열어놓고. 왜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보면서. 그 이유는 이거를 넘길 수 있는 여유도 갖는 거예요. 만약에 사회자가 진행을 하면서 이걸 넘길 여유가 없으면 절대로 이렇게 만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거를 완전 빼곡하게 꽉꽉꽉꽉 채운 다음에 이 안에 내가 어디서 쉴지, 어디를 넘기면서 여유를 가질지를 만들어 놓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발표가 어려운 겁니다. 발표를 잘하고 싶으시다면 저보세요. 여유를 가지셔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인데요. 발표라고 생각을 하면 나 혼자 하면 상관이 없는데 누군가보다 잘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그렇다는 건 나만 발표하는 게 아니라
나와 경쟁이 되는 어떤 상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내가 누군가보다 더 발표를 잘하고 싶다. 경쟁이 되는 상대가 있는 발표라면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발표하는 시간이에요. 한 100명이 발표한다고 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20번째, 40번째 기억나실 것 같아요? 절대 기억 안 나거든요. 앞에 발표했던 사람들 아무도 기억 안 나요. 그렇다는 건 내가 몇 번째 발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100번째나 99번째. 10명이 발표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몇 번째 발표를 해야 될까요? 10번째나 9번째. 나를 기억하게 만들려면 완전 첫 번째 하거나 아니면 완전 끝에 하거나 기억 남을 수 있는 그 시간대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을 이야기를 해도 내가 중간에 딱 한다? 기억 안 나요. 아, 맞다. 그런 애가 아, 맞다가 됐다는 건 이미 내가 어떤 발표를 했는지 잊어버렸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내가 중간에 하면 안 되고요. 경연이다, 발표다. 무조건 첫 번째 아니면 마지막입니다. 공식이에요.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지금 요 짧은 영상에서 다 다룰 수 없는 내용이기는 한데요. 내가 이 구성 자체를 너무 어렵게 만들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나도 모르는 말을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발표를 하는데 그 발표의 주제가 코로나19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은 어떻게 발표를 주로 시작하시냐면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뒤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 질환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세요. 물론 잘 끝까지 읽으면 100점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끝까지 읽기도 힘들거니와 집중력이 재미없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공감이 될 만한 내용으로 시작을 하지 않고 말투 자체가 이미 문어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떻게 발표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시작해요. 제가 기침해서 지금 깜짝 놀라셨나요? 아, 저 사람 왠지 훌쩍대니까 좀 피해야겠다 이런 생각 드셨나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코로나19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입니다. 저는 이렇게 시작할 거예요. 이 두 가지 문장의 차이가 있다면 첫 번째는 그야말로 쓴 글이기 때문에 내가 보지 않으면 못하는 글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느끼고 공감하고 생각한 것들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외우지 않아도 읽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발표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혹시 첫 번째처럼 코로나19는 2019년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이렇게 시작을 하신다면 이제는 내가 표현할 수 있고 나도 외워서 할 수 있는 누구나 집중을 시키고 알고 있는 내용 빼고 나만의 이야기, 나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대부분 발표를 한다 그러면 메시지 전달이라는 이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가요. 내 발표가 끝났을 때 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그래서 이 학생이 뭐를 했어 라고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 저 대리는 지금 이거를 준비하고 있고 저렇게 될 거야. 상사에게 이런 메시지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런 메시지 없이 내가 그냥 줄줄줄줄줄 준비한 것만 읽게 되면 메시지 전달이 없어요. 이미 처음 시작 한 문장 지나고 나면은 머릿속에 남지 않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상대방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발표고 그 발표를 잘하는 법은 바로 여러분이 쉽게 내가 할 수 있게 준비를 해서 내가 할 수 있게 전달하는 것,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누구나 남들보다 더 잘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발표하는 법 이제 어렵지 않죠? 내일은 더 나은 날을 꿈꾸며 자신감을 갖고 일어서라!